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생존의 사실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박선원, 반미 친북의 아이콘이죠. 제가 CIA 신고 1순위라고 말했던 그 박선원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롱을 지대로 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에 추천을 한다라는 메시지가 포착이 되어서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평생 미국에 못 갈 거,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해져서 돌아온 트럼프가 두렵다라는 것이겠지요. 미국의 전략가들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 한국은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한국이 중국에 의존했을 시, 그러니까 친중 행보를 보였을 시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펼쳐보면요, 이재명 미국으로 잡혀갈 수도 있겠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전략들에 대해서 조금씩 펼쳐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두루와하고 있는 상황, 더 강력해진 트럼프 이기는 사실 세계적으로 조금 위협적이죠. 도대체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할까? 상상을 못했던 예상 밖의 일들을 또 막 해야 되지 않을까 라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의 강력한 위협의 패를 들고 있는 이 트럼프가 이 한국 자체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해석해보면요, 미국 편에 한국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게임이야. 뭐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의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1기가 마주했던 대통령은 누구? 문재인이었죠. 문재인 진짜 싫어했습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say hello, bye, 끝. 5초 정도 이제 눈 한번 마주쳐주고 문재인을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죠. 그리고 그 외신 기자들도 쫙 앉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문재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문재인이 막 떠들고 있는데 갑자기 통역사에게 얘기합니다. 통역 그만두라고. 문재인 말하는 거 듣기 싫다고. 이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문재인이 무시를 당했죠. 그랬던 이유는 이 문재인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친중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1기 때는 이 좌파 정부가 한국에 들어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슬리고 거북스럽고 꼴도 배기 싫었던 상황이다 라는 거죠. 트럼프 1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또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트럼프 2기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힘을 하나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럼프 2기 입장에서는 한국을 무조건 보듬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운칠기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 좋은 놈을 당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도 있지만 이 상황적인 흐름, 온 우주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한 건 예전에 그 중국의 사드 보복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드에 대해서 강하게 나갔었다라고 하면 이 중국이 들까불었을 건데, 이 한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제대로 치지 못했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까지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과 미국 관계가 동맹, 대북관계, 대중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갈지에 대해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저는 이 브루스 클링너의 보고서를 지금 부정선거에 관한 보고서를 쭉 보고 있는데 2024년에 이미 중국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을 지금 초점을 잡고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요. 그 말은 이 미국의 보수 진영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이 선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이 전 세계 경찰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정치에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국의 이익, 자국의 보호,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때는 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없습니다. 이 뭐 당 싸움 절대 없습니다. 초월해가지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제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민주당을 보면요. 해산이 답이죠. 이쪽만 생각하면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허파가 헛떡 디벼지는데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경고를 때린 겁니다. 뭐라고? 야, 친중 행보를 계속 보이다가는 너네도 국물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이미 보낸 겁니다. 이 브루스 클링너 국장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원 분석관과 함께 대담을 나눴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몇 개가 나왔다라는 거죠. 트럼프 2기에서 이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의 핵심 요소가 뭐냐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클링너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트럼프 2기가 사실 지금 움직이려고 하면 지금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1월 20일 날 처음 시작해서 뭐 180개 건 200개를 사인해서 행정명령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 트럼프 2기는 자국 우선이다. 일단은 나라부터 지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행정부를 자리 잡고 국내 문제에서 가장 바짝 긴장한 거 이민 문제, 이민자 문제죠. 그 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나가서 외교 정책으로 옮겨지면 그 다음 조져낼 게 뭐? 중국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 쫙 떠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미 국무장관 루비오랑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이 중국 문제를 언급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뭐 이민자 정책 관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총 통틀어 봤을 때는 미국은 타겟이 어디냐? 것이 아닙니다. 일단 푸틴은 트럼프의 기싸움에서 졌어요. 지난 1기 때. 그리고 큰 위협으로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러시아를 조금 1차적으로 막아설 수 있는 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을 타겟으로 모든 것을 설정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부가 안정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뭔가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타겟으로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협적인 중국의 행태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약탈적인 사업 관행, 그러니까 막 스파이 만들고 정보 탈취하고 이런 부도덕적인 것, 이거에 맞서서 이제 관세 위협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행사벌이들이 막 정보 탈취하고 뭐 만들어 가잖아요. 이번에 가장 트럼프를 빡 돌게 만든 건 딥시크입니다. 딥시크가 챗 GPT를 넘어서는 뭐 AI 챗봇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기술의 시작은 어디? 챗 GPT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타겟 설정은 무조건 중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관세 위협으로 맞설 것이다. 중국이 관세 때린다? 뭐 때려봐라. 누가 지냐? 지금은 중국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 그리고 군사기지 인근에 있는 중국 토지 매입 파나마 그쪽이죠. 이런 것과 같은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살살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중 정책은 매우 포괄적 강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상황
재정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죠. 여기서 국가정보분석관의 이야기가 좀 볼만합니다. 트럼프 1기 때와는 완벽하게 차이가 있을 거다. 4년이 지났고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더 넓은 아시아적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트럼프 1기는 경험을 축적해왔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떻는지도 보고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내용이 없지만 이 트럼프가 이미 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슈화 시켰죠. 가장 핫한 키워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문제, 국무부도 인정한 블랙옵스 팀의 중국 해커 99인을 잡아들인 문제, 이런 것들 아직 펜은 열지 않았지만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라는 거죠.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파트너가 돼야 된다. 당연히 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자신의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이너서클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를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히 바랬고요. 제 영상에서 보면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가 쳐들어올 때 윤석열 대통령 체포작전을 1차 실패하고 막 그럴 때 잠 한숨 못 잤을 때 그때 한미동맹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국가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한남동 관저는 반국가 세력에 의한 침투, 공격으로 봐야 되면 주한미군이 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했었는데요. 그러기에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 개입은 내정 간섭이다라고 또 국제사회에서 또 뭔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2기가 들어서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켜봤다. 그래서 2기가 딱 들어서고 가장 가까운 분석가들, 이 헤리티지 그 국장 있잖아요. 브루스 클링너. 이분은 보고서를 보면요. 굉장히 국가와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드니 사일러 이분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입니다. 이들이 내는 메시지는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메시지 보면 한국을 파트너로 보고 있다. 한국 못 건드리게 하겠다. 특히 친중 세력의 한국이 잡아먹힌다라고 하면 나는 내 패를 하나 잃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사업가잖아요. 트럼프. 절대 한국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기분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게 생존의 사실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이 끊어지는 순간 바로 중국, 북한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트럼프의 전략가들이 지금 상황을 딱 던진 건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우파에는 좋은 사인이다 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을 넘었죠. 비상계엄 이후에 처음으로 51%를 넘었습니다. 전주 대비 2.9%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5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냐? 어떤 사인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겠죠. 직무 복귀 후에는요. 대한민국은 재건의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